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어요. 한 주의 거는 한 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다만 금요일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좀 여유를 더 줄 필요가 있어서 주말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부여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그게 일주일 안에 다 끝내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제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제출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감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일요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수업 자체는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동영상 클릭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주말로 미루지 마시고, 예를 들면 금요일까지 그 안에, 금요일까지 아니라고 해서 또 금요일날 동영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유튜브 프리미어로 공개가 낮 2시에 돼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이런 주 초에, 적어도 수요일까지, 즉 중반까지, 적어도 초에서 중반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반드시 경청을 하고 시청을 하고 나서 그 즉시 문제를 풀어서, 왜냐면 거의 객관식으로 내가 낸다고 그랬고, 강의를 들은 사람은 거의 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해도 테스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과제라기보다는 퀴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반복 복습하는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말로 미루지 말고 모든 동영상 시청이나 과제를 가급적이면은 주 초에서 주 중반, 즉 수요일, 목요일, 늦어도 목요일 뭐 이렇게 금요일까지는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라고는 했지만은, 그래서 좀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이제 3주차부터 지금 4주차 계속 이제 과제 기한이 6일 또는 7일로 이렇게 주 안에, 한 주 안에 끝나는 걸로 짧아졌다는 걸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주 초에서 주 중반까지는 강의를 듣고, 과제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4주차에 다뤄져야 할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동영상 이런 시청, 매체, 시청각 매체, 즉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동화 같은 이런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느끼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동화라든지 영화를 소재로 교재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생한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토리를 갖는 동영상 매체를 사용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계획표에 보면은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하고 피노키오라는 동화 두 가지를 이제 매체로, 동영상 영상 매체로 이제 아마 제목을 달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또 나가겠지만, 또 우리가 두 번째 밑단에 보면 이제 기술의 빛과 인간 본성이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소재로 해서, 이 동화를 소재로 해서 투모로우랜드라는 것은 사실 물론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다 갖추고도 있는 면모가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낙관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자라는 스토리 엔딩으로 끝나는 걸 봤을 때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투모로우랜드는 어떤 비관적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테크노피아적인 미래 낙관적인 기술의 빛을 좀 더 부각시킬 수도 있는 주제다. 그래서 투모로우랜드를 우리가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기술의 빛이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좀 조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걸 먼저 얘기하자면, 교재 철학의 향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직접 사용하는데, 우리가 철학의 향기 일부를 보게 되면 인간과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사실 철학의 향기가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사실상 주로 1부, 인간과 철학을 주로 전 학기 동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인간과 철학의 1장인 기술과 철학을 주로 다루고, 후반부, 중간 8주 이후에는 이제 도덕, 인간과 도덕이라는 2장, 인간과 철학의 제2장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도덕의 문제를.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의 일부, 즉 전반부에 중간 시험 전까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즉 인간과 철학 중에서도 기술과 철학이라는 주제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우리가 철학적인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가져다주는 어떤 장점, 빛의 문제, 또 기술이 가져다주는 어두운 그림자의 문제, 단점이 뭐고 문제점이 뭘까를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아무래도 철학은 이 후자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비판적인 성찰이 좀 더 핵심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4주째는 기술의 빛을 다루고 5주차에는 기술의 그림자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철학자들의 어떤 비판과 함께 비판 이론이라든가 이제 하이데거 같은 실존 철학자의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에서는 인간과 철학의 제1장 기술과 철학, 그 중에서도 제1절인 기술의 빛을 주제로 삼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소재로 해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철학적인 함축을 무엇으로 끌어내보고 성찰하려고 하냐면 인간 본성이란 과연 선한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악한가 하자, 이런 아주 고전적인 주제죠. 그래서 동양 철학과 또 서양 철학의 동서양에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선설로 대변되는 이런 동양의 맹자라든가 서양의 루소 같은 사람, 또 성악설로 대변되는 뭐 동양의 순자나 또 서양의 홉스 같은 이런 철학자, 마키아벨리도 그렇겠고, 자,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런 입장과 성선설을 주장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동서양 철학의 간단한 스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루고자 하는 큰 주제의식은 이런 기술의 빛의 문제를 좀 더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선한지 악한지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한 소재로서는 투모로우랜드와 피노키오를 택했는데, 우리가 윗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투모로우랜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문제의식은, 내가 여기 주인공 케이시라고 한다면, 또는 또 여기 나오는 주인공과 함께 우리가 미래 세계를 향해 가서 또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또 구하기 위한 어떤 도전을 하는데, 자, 이런 또 케이시와 함께 이게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프랭크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여기 지금 어른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 케이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동전 같은 걸 코인을 그죠? 주워서 투모로우랜드를 가게 됐던 어릴 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비관적인 거기서 어긋난 어떤 과학자가 어긋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은 자포자기한 암울한 미래의 인류의 멸망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그대로 믿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포기한 이런 삶을 살았죠. 프랭크는. 그러나 케이시가 나타나서 둘이 같이 힘을 합해서 결국은 투모로우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미래의 인류를 구하는 이런 쪽으로 다시 방향선회를 하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면 케이시 또는 프랭크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피노키오라는 동화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피노키오의 이 오른쪽에 보면 요정이 지금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정이 나타나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인형으로 피노키오를 만들고 나서 사실 아들처럼 여겼죠. 이 아이를, 인형을.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 소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없어서 그랬던지, 그래서 이 요정이 결국 이 피노키오를 진정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형으로, 인간의 모습이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피노키오에게 세 가지의 과제를 주죠. 이 과제를 해결해야 네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네가 말하자면 얻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네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요정이 말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이 마리오네트가 어떻게 해서 진정한 리얼보이, 진정한 맨, 진정한 휴먼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의 본성은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기 악역이 나오지 않지만 여우라든가 그죠?
뭐 스트롬볼리라는 공마단 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킬러 딜러라고 하는 플레저 아일랜드라는 환상의 섬, 그 오락의 섬, 마약도 막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아주 환락의 섬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 지금 문화산업의 회장쯤 되는 이런 킬러 딜러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는데, 스트롬볼리라는 공마단 주인이라든지 이런 킬러 딜러라고 하는 이런 플레저 아일랜드의 주인은 결국 악역이라고 봐야 되죠. 또 여우라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 여우의 캐릭터, 이런 존재들은 상당히 이제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홉스가 말한, 또 순자가 말한 성악설의 어떤 가까운 인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피터 할아버지라든지 여기 이제 친구로 나오는 피가로, 고양이 뭐 등등 이제 의인화된 이런 동물 친구들이나 우리가 제피터 할아버지와 이런 존재들은, 또 귀뚜라미, 이런 존재들은 피노키오와 함께 사실 어떤 선한 측면, 인간 본성의 어떤 선한 측면을 또 대변하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화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선한 인물들과 악한 인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또 악한 존재가 인간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본성적으로 악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도 있겠다. 또 선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어떤 후천적인 노력이나 어떤 후천적인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본성적으로 인간은 바탕에 선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 피노키오를 통해서 한번 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한 목차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큰 두 틀의 주제를 가지고 큰 두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의로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주차를 맞았습니다. 모두 다 지금 재택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첫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것을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의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주를 맞아서 지금까지 했던 1, 2, 3, 4주차의 모든 그 과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첫 만남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는데, 그 첫 주에는 철학의 어원이 무엇인지, 동양과 서양에서 중간자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좀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말 사람이나 인간이나 결국 다 철 들어가는 과정,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또 성숙해가는 과정,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좀 더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돼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중간자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철학과 인간의 어원 모두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랬고, 두 번째 주 과제에서는 영화 AI를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이 데이빗과 마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초점을 맞춰서 기계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지를 한번 성찰해 보라는 과제를 냈고, 두 번째는 오늘날 과학의 마음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무엇일지를 크게 세 가지 과학의 입장을 들어서 그것들의 특징과 한계를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오늘날 또 미래에 인공지능이 발달한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그런 발달된 기술에 의한 이제 로봇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기계도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인격적인 그런 기능이나 작용까지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이런 성찰을 해보도록 두 번째 주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실 성실하고 대부분의 경우 다 아주 철저하게 자료를 이해하고 또 추가로 또 검색도 하면서 다양한 그런 답안들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에는 자, 오늘날 철학이 왜 필요한가 또는 철학 상담이 왜 필요한가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칸트의 철학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있죠. 하나는 학술 개념과 두 번째는 세계 개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칸트의 철학 개념과 연관해서 오늘날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두 번째, 즉 철학의 세계 개념과 연관된다. 우리 학술 개념으로서의 철학은 너무나도 사실은 난해하고 또 전문적인 철학자 전문가들의 어떤 국한되는 그런 개념의 유희에 그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번째 의미의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은 정말 범부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을 성찰하고 정립해 나가야 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비되어야 할 필수적인 하나의 교양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양 과목을 듣는데도 그런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을 여러분이 몸에 익히고 또 실습하고 훈련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철학적 질문이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였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어떤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해답을 역시 현상적 차원에서 구하는 데 반해서 철학은 메타 차원, 그것의 배후, 보이지 않는 근거까지를 더욱 추궁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철학이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모든 과학의 기초에는 이제 물리학이 있는데 그 물리학에 있어서 또 가장 기원에 관한 대답은 결국 빅뱅 가설로서 대변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빅뱅 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를 전제하고 있죠. 어떤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결국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형성해내는 하나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가설인데 그러나 최초의 그 폭발을 가능케 했던 빅뱅을 불러일으켰던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그래서 파르메데스라는 그 아주 고대 자연철학자, 그리스의 자연철학자의 그 명제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있는 것만이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즉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무는 없다. 이제 이런 명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명제에 대한 이제 그 심오한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있는 것만이 있고 없는 것은 없는가? 자, 이런 질문이야말로 하이데거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쉘링 같은 아주 프로 철학자들이 가장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빅뱅 가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왜 그러면 에너지는 존재하는가? 그 에너지는 왜 어디서 온 것인가? 자, 이 질문을 하는데 자, 이것은 무한소급을 시켜서 열어놓든가 문제를 아니면 하나의 확정된 답을 줘야 되지만 과학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질문하고 그 문제 해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적 질문은 근본적인 것이고 또 포괄적이고 그러면서도 주체적이다. 즉 비판적인 성찰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학과 달리 주체적인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이런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학은 주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이제 과학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자, 오늘은 4주째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재택 수업을 하고 재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매우 답답하고 사실 바깥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뭐 TV를 본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 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런 재택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재미도 있고 또 학습과 공부도 될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여러분에게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영화 두 편을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2015년작 투모로우랜드, 그리고 또 하나는 1940년작 피노키오. 둘 다 공통적인 점은 뭐죠?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제작사가 같다는 거죠. 디즈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작 투모로우랜드는 이제 미래 사회를 하나의 기술이 발달한 테크노피아가 이루어진 시대로 하나의 상정해서 그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고, 1940년작 피노키오는 사실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를 만화로 만들어낸 것인데, 동화는 원작은 사실 낭만주의 시대 1883년에 이탈리아의 동화 작가인 카를로 콜로디의 작품이죠. 그래서 1883년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동화로는 여러 번 각색돼 왔겠지만은 만화로 제작된 것은 최초였고, 1940년 미국에서 디즈니가, 그리고 이 디즈니가 여기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라는 만화가 얼마나 디즈니에게 소중하고 아주 의미심장했던가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모든 디즈니의 작품도, 심지어 요즘 마블도 합병을 했죠. 그래서 뭐 모든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특히 피노키오 이후에 모든 그 디즈니가 직접 제작한 영화들이나 만화를 보게 되면 주제가가 나오죠. 근데 그 주제가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이 주제가가 항상 깔립니다. 그 로고에 깔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 성이라고도 하는, 이 위에 이제 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 첨탑 위를. 그러면서 깔리는 음악이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게 이제 가사가 없이 이제 그 음악으로. 근데 변주가 조금씩 됩니다. 영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곡이 돼서 나오지만은 밑바닥에 깔리는 음악이 이제 이거죠. 이것은 바로 피노키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에게 소원을 빌 때라는 그 주제가가 항상 깔리는 거죠. 지금 20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나오는 디즈니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피노키오라는 작품의 애정과 또 관심과 그의 열정을 쏟았었는가 하는 것은 이런 로고 음악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거의 이제 10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100년 내내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고 만화를 만들었음에도 디즈니는 피노키오 주제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이 피노키오 만화에 얼마나 큰 애착과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는지를 이제 반증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주짜의 과제는 첫 번째,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잠깐 감상해 보시고, 기술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살아갈 텐데, 이렇게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이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투모로우랜드의 주인공이라면, 거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투모로우랜드에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프랭크라는 남자가 나오고, 또 이제 다시 어린 소녀, 10대 소녀 케이시라는 소녀가 나오죠. 케이시가 우연히 투모로우랜드에 갈 수 있는 어떤 핀을 주게 돼서 이제 거기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프랭크와 케이시 각자를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프랭크라면 또는 내가 케이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도 좋고,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과연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프랭크는 이런 선택을 했었고 케이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만은 이 영화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이 한번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피노키오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피노키오 만화를 원작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피노키오라고 치면. 그래서 피노키오를 한번 감상하고, 여기에 이제 요정이 등장하죠. 보면은 요정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 요정이 말한
그 인간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세 가지가 딱 하나로 또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귀뚜라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로 대변된 낱말이고 이제 세 가지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